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른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도 또 일선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강해와 함께 힘내봅시다. 네, 오늘 14강에서는요, 어제 배웠던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똑같이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총 6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잠깐 띄워놓을게요. 문제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짧게 띄워놓을 건데 여러분이 정지하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열심히 잘 생각해봤다는 가정하에 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과 6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배울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확률을 배울 때 크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랑 뭐가 다른 거였냐면 수학적 확률은 동전 앞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확률 P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줬으면 되고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표가 나옵니다. 표가 주어지고 이 표에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읽는 방법은 뒤에 있는 문제 7번을 풀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5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가 있는데 홍보 담당 학생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떤 때 요런 거를 기준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할 때, 뽑는다고 할 때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명 중에서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전체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조합을 사용해야 되고요. 전체 16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16C2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2 곱하기 1분의 16 곱하기 15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15를 써주셔도 되고 나중에 약분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요거는 나왔으니까 저는 써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을 보면은 이때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홍보 담당으로 뽑힐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구했고요. 사건 A가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이 뽑아야 되니까 8명 중에서 1명이 뽑혀야 되죠. 남자 8명 중에서 1명 뽑히고 그 다음에 여자 8명 중에서 또 1명씩 뽑혀야 돼요. 그러면은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또 8명 중에 1명 뽑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 곱하기 8이니까 어떻게 돼요? 64다. 그러면은 이 1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률이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 120분의 방금 구한 64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약분 되나요? 약분 뭘로 될까요? 2도 되지만 4도 되겠죠? 4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4, 1은 4, 4, 6에 24, 30 한 번 또 되는 것 같은데 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8, 15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어떻게 나오겠다?
15분의 8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문제 5번, 6번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수학적 확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조합과 순열, 또 나중에 이제 원순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중복조합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섞여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번도 해볼까요? 2번은 읽어보면요. 이 동아리 회원인 특정 여학생 한 명이 홍보 담당으로 뽑힐 확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또 요게 또 문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특정 여학생 한 명. 요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정 여학생 한 명이라는 거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뽑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뽑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 특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얘는 내정자가 있구나, 이미 뽑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뽑혔으니까 그 친구 말고 나머지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더 채워주면 되겠죠. 나머지 지금 몇 명 있어요? 남학생 몇 명? 8명. 그 다음에 여학생은 한 명 이미 내정돼 있으니까 7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이미 한 명 뽑혔으니까 한 명만 더 뽑아주면 되죠. 나머지 총 몇 명? 15명 중에서 한 명만 이제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15C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죠. 이 경우의 수는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다가 답 써볼게요. 답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 120분의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밑에서 우리가 구한 15니까 120분의 15 요거를 약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약분해 볼까요? 5로 해볼까요? 5, 3, 15, 5, 20, 5, 4, 20, 3, 1은 3, 3, 8에 24.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답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문제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곰인형 5개와 토끼 인형 3개를 모두 일렬로 진열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는 일렬로 나왔죠? 일렬로 진열이다 그랬으니까 요건 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합 말고 얘는 얘는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문제 읽어볼게요. 이들 인형을 임의로 진열할 때 토끼 인형 3개가 이웃하게 진열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뭐뭐 할 때 나왔죠? 여기 또 구분 지어주고 요때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토끼 인형 3개가 이웃하게 진열될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곰인형 5개, 밑에 그림이 너무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네요. 곰인형 5개 보이세요? 이 핑크 돼지같이 생긴 것도 곰인형이고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가운데 이 예시처럼 토끼가 3개가 잘못 썼네요. 토끼 인형 3개가 이웃하게 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하나씩 구해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서로 다른 곰인형 5개, 토끼 인형 3개 요거를 임의로 진열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돼요? 총 8개 인형이니까 8P8 팩토리얼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토끼 인형 3개가 이웃하게 진열되는 거를 원한대요. 그러면은 곰인형 5개랑 토끼 인형 3개가 있는데 이 토끼 인형 3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웃하게 한다니까 묶어서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전체 몇 개를 세우는 거예요. 곰 5개, 토끼 묶음 하나. 그러니까 총 6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토끼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들도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자리 바꾸는 거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6개 일렬로 세우는 거 몇 팩? 6팩이고요. 3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또 3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은 전체분의 사건이니까
8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예전에 선생님이 계산했던 거 잘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8 팩토리얼은 8, 7, 6, 5, 4, 3, 2, 1인데 6팩이 위에 있으니까 6팩. 요렇게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약분되는 거 6팩, 6팩. 팩토리얼이 붙어있으면 이거 통째로 약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팩 계산해줘서 해주면 되겠죠. 3팩은 얼마예요? 얘는 6이죠? 6이니까 87에 56분의 6 약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약분은 2, 3은 6, 28 이렇게 돼서 답은 어떻게 돼요? 28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쪽으로 넘겨서 통계적 확률 문제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문제 7번을 볼 건데요. 문제 7번은 사실 선생님이 예제 3번이랑 같이 띄워줬죠. 예제 3번을 보시고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따라하라는 의미에서 같이 문제를 띄워놨는데요. 예제 3번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제 3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표는 2015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10만 명 중에서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 생명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확률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보고 참고하시라고 선생님이 풀이까지 사실 안 지우고 그대로 영상에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같이 보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면은 20세의 남자가 40년간 생존할 확률. 그러면은 사실 이 생명표를 보고 읽는다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뭐 20년 후, 40년 후 요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예측하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20대 남자라고 했으니까 20세 남자는 몇 명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표에서. 그러면 99,403명 이렇게 돼 있죠. 근데 40년간 생존한다 그랬으니까 40년 지나면 어떻게 돼? 60년이 되는 거죠? 60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지금 몇 명인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게 지금 99,9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있는 이 사람이 몇 명으로 되는가? 요거니까 이제 20세 남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20세 남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60세 남자 살아있는 사람. 요게 이제 20세의 남자가 40년간 생존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친절하게 다 잘 써있죠? 99,403명분의 99,910명. 그래서 얘를 잘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나오니까 구하는 확률은 0.91이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밑에 문제 7번 풀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해요. 40세 여자가 앞으로 40년간 생존할 확률. 그러면 40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봐줘야겠죠. 40세 여자. 40세 여자는 어디 있나요? 40세 여자는 요만큼 살아있죠, 지금. 98,738명. 근데 40년간 생존한다고 했으니까 또 40년간 더해주면은 그때 80세가 되겠죠. 그래서 80세 요렇게 해서 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40세 여자 중에 80세 여자 요렇게 아까도 남자를 안 써놨네요. 여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친절하게 써져 있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어서 여기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참고해서 밑에 문제 7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바로 이어서 문제 7번 읽고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예제표의 생명표에서 다음 확률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남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40세 남자가 20년간 생존할 확률. 그러면 처음에 40세였던 남자가 20년 동안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수로는 어떻게 돼요? 40세 남자가 60세 남자가 된다. 이렇게 20년간 생존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위에서 숫자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표를 보면요. 40세 남자는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있죠? 40세 남자. 그 다음에 60세 남자는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98038이랑 90910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분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98038 위에는 909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나눗셈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주면 되죠? 뭐 나누기 뭐죠, 얘는? 나누기로 써주면 얘는 위에 거 먼저 써주는 거죠. 요거 나누기 98038이에요. 요거를 나눗셈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90910 나누기 98038 얘는 좀 원시적으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 할 때는 그냥 계산기로 해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시간에 계산기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누기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나누는 수랑 나눠지는 수를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나누는 수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는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0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0점으로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들어가는지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나눗셈을 더 시작을 해봅시다. 자, 공을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 909100에 98038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10번은 안 들어갈 거. 여기다 사실 1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을 써줄 수도 없긴 하지만 자, 얘보다는 하나 정도는 빼도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붙여가지고 나눗셈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98에 72 하나씩 해봅시다. 39, 27이니까 여기 붙고요. 2, 98에 72, 99, 81 81에다 7을 넣으면 88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나눗셈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0, 9, 10 그러면 여기는 8, 0 여기는 다시 8, 10 8, 6 그 다음에 또 8, 10 이렇게 되니까 2 자,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네, 여기까지 잘 된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 원래 문제에서 보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일단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구해볼게요. 뒤에다가 또 0을 하나를 더 붙이고 해야겠죠? 0을 하나 더 붙이고 몇 번이 들어가겠는가? 자, 요 맨 앞자리를 일단 비교를 해주면은 앞자리가 9고 26이고 하니까 3번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2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고 이제 2를 곱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줘 봅시다. 자, 2를 곱하면 8이 16 3이 6, 7, 빵 8에 16, 29, 18 그럼 이렇게 되나요? 또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짜라란 후다다닥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72004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해야 되니까 0 한 번 더 붙이고 해봐야겠죠? 0 하나 더 붙이고 자, 이번에는 몇 번 들어갈 것인가? 이 자리선을 잘 지켜서 몇 번 들어갈까요? 또 앞자리 비교해 주니까 9, 8에 70인데 뒤에 있는 숫자가 또 있으니까 8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7번 정도 넣어볼까요? 뭐 써보고 안 되면 다시 지우면 되니까요. 7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8, 7에 56 3, 7에 2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0 하나 있고요. 아닌가요? 0은 지워줘야겠네. 8, 7에 56 9, 7에 63이니까 68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무리까지 빼기까지 해줘 볼게요. 4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 1 이거 좀 어려운 빼기네요. 그쵸? 그럼 여기는 7 그 다음에 3 여기서 빼주면 3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대충 맞는 거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셋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을 구해봅시다. 셋째 자리 7에서 반올림하면은 1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0.9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7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거 살짝 지워주고 얘는 약 0.9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2번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7번에 2번은 60세 여자가 앞으로 20년간 생존할 확률. 그랬으니까 얘도 60세 여자. 요거 분에 뭐로 해주면 돼요? 20년간 생존하면은 80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0세 여자분의 80세 여자. 이거 위에서 이제 표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60세 여자, 80세 여자. 여기 보이시나요? 60세 여자는 95905고요.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77662가 되죠. 자, 숫자를 잘 기억하고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5965분의 77662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죠. 요거는 이 위에 있는 거 나누기 959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도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77662 95965 요것도 셋째 자리까지 구해봐야겠죠? 아까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붙이고요. 그 다음에 0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 비교를 해주면 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77이고요. 9예요. 그럼 9, 8에 70이니까 8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한번 일단 넣어볼까요? 8 그럼 8, 5, 40 6, 8에 48 9, 8에 72 5, 8에 40 9, 8에 72 오, 딱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자, 그럼 이제 빼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빼기도 조금 더 쉬운 느낌인데 아까 거보다. 자, 그러면 얘는 9고요 6 하면은 8 네 자리로 갑자기 확 줄어버렸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 숫자도 구해줘야겠죠. 뒤에다가 또 뭐 붙이고 0 붙이고 몇 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잘 보니까 자릿수 자체가 요거 5자리죠. 그 다음에 요거 이 친구도 95915도 5자리잖아요. 근데 89,000이 95,000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네. 빵. 얘가 빵이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다가 0 하나 더 붙여가지고 셋째 자리를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자릿수가 한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 두 개? 그렇죠. 여기 8, 9랑 9랑 해가지고 99, 81인데 9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99, 81인데 근데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니까 95, 45 아이고 첫 번째부터 틀렸네. 95, 45 96에 54 99, 81 95, 45니까 3 99, 81 됐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엄청 많이 빼줘야 되네. 9, 9, 9, 10 이렇게 되죠? 5, 1, 3, 6,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셋째 자리까지 구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줄게요. 반올림 해주면 여기 한 자리 올라가야 되죠? 1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0.81 반올림 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생존할 확률. 통계적 확률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이 표를 보고 그대로 잘 읽어주는가, 그리고 요거를 나눗셈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는가, 요 정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쪽에 있는 소상한 문제 1번, 2번, 3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요. 어떤 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한 번 던지는 시행이죠. 한 번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은 뭐였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에는 뭐를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뭐였어요? 근원 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만 되는 거? 원소 개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죠. 그러면은 얘네를 하나씩만 따로 떼서 그럼 1만 있는 거 있고 2만 있는 거 있고 3만 있는 거 있고 4, 5, 6 이렇게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다 집합을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 중괄호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까지 이렇게 다 쳐주셔야 근원 사건이 딱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근원 사건의 총 개수 쓰고 보니까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다는 그냥 6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A라는 사건을 이제 궁금해 하는데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모아놓은 게 이제 사건이다. 근데 여기 사건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주는데요. 이 A라는 사건 같은 경우는 소수의 논이라고 기준을 주고 있죠. 소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은 제외해야 돼요. 1을 제외한 것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나요? 1, 2, 3, 4, 5, 6 중에 1은 일단 안 되고요. 2는 어때요? 2도 약수가 1, 2 밖에 없죠? 그러니까 2 되고요. 3도 되죠? 4는 어때요? 4는 약수가 1 하고 2 하고 4 이렇게. 사실 4는 2 곱하기 2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다른 수의 곱으로 쪼개진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는 어때요? 5 되죠? 6은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되니까 6도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A는 2, 3, 5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사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사건은 뭐였나요? 여사건은 제가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기억이 좀 잘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있으면 A의 여사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기호로는 A의 여사건, A 작게 C 이렇게 붙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A의 여백, 여사건이니까 A의 여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사건을 기억하기 좀 편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가 1에서 6까지가 있는데 A가 2, 3, 5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바깥쪽에 칠해져 있는 건 누구다? 1하고 4하고 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사건에는 뭘 써주시면 되냐면 1, 4, 6 이렇게 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밖에 이미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는 1, 4, 6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반 사건은 뭐였냐? 배반 사건은 또 요것도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겠죠. U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 이렇게 B. 이런 게 이제 배반 사건의 그림이었어요. 이거 두 개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B가 이제 A의 배반 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A라는 게 보면 A가 2, 3, 5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A는 2, 3, 5예요. 그러면은 이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5를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 3, 5 빼고 나머지 사건 중에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누구였었어요? 여기 여사건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이 여사건의 원소들로 배반 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1, 4, 6도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게 될 수가 있어요. A에 속해 있는 원소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3개짜리 말고 또 2개짜리도 돼요. 어떻게 하면 2개가 될까요? 그렇죠? 1, 4나 아니면 1, 6이나 아니면 4, 6 이렇게 있겠죠. 이 2개짜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짜리면 되냐? 1개짜리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1, 4, 6 이렇게 1개짜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원소가 빵개짜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합을 다룰 때는 이 공집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총 몇 개가 된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배반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다 세지 않아도 원소가 지금 1, 4, 6, 3개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사건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소가 3개 있는 거의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의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배반사건 개수까지 짚어봤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문제를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원을 5등분한 돌림판을 돌려서 돌림판이 멈췄을 때 고정핀이 가리키는 칸의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돌려 돌림판이네요. 이 게임을 3번 시행하여 얻은 점수의 곱이 5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시행에서? 게임을 3번 시행했을 때 점수의 곱이 5일 확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전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자리가 다 다르죠? 그럼 첫 번째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5가지가 되겠다. 예를 들면 뭐 111부터 1, 1, 2 이렇게 해서 계속 자리가 바뀌는 거죠. 1, 1, 3 쭉쭉쭉 해서 뭐 2, 1, 1 또 가는 거죠. 2, 1, 2 뭐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5, 5, 5까지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5가지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5가지가 올 수 있고 세 번째에도 5가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2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있냐면 얻은 수의 곱이 5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곱해서 5가 되는 세 숫자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얻은 점수의 곱이 5니까. 그러면은 일단 5는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말고 곱할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5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1, 5, 1 그 다음에 5, 1, 1 요렇게 몇 가지밖에 없다. 아하, 요렇게 3가지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25가지였고요. 우리가 사건이 3가지니까 확률은 어떻게 된다? 125분의 3. 이건 약분할 것도 없이 끝났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합이 곱이 5일 확률 말고 이 숫자를 바꾸면 이것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뭐 10으로 바꿀 수도 있고 12로 바꿀 수도 있고 15로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수영대회에 참가한 8명이 있대요. 수영대회에 8명이 참가했는데 레인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하였다. 자,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레인이 다 있죠. 1번에서 8번까지 레인이 있나봐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순열 문제구나. 왜냐면 순서대로 세우는 거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더 읽어봅시다. 이 대회에 참가한 희수와 진아가 이웃한 레온에 출발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가 나온 상황이죠? 8명이 레인에 세우는 거니까 전체는 8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냐면 희수와 진아가 이웃한 레일에서 출발할 확률 이렇게 했으니까 희수랑 진아라는 특정 2명이 이웃하는 경우예요. 그럼 희수랑 진아랑 이웃하니까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한 묶음 생겼고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더 있어요? 총 8명이 참가했으니까 나머지
6명이 더 있겠죠. 그럼 일단 몇 명을 한 줄로 세워야 돼? 7명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그럼 7팩에다가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을 때는 얘네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해줘야 돼? 얘네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7팩에다가 2팩을 곱한 게 이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몇 분의? 8팩분의 7팩 곱하기 2팩.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전체 계산해주면은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8 곱하기 7팩. 위에 7팩, 2팩 곱해주면은 약분되는 거 없애주고요. 8분의 2니까 다시 한번 약분해주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문제를 살짝씩 맛보기로만 다뤄봤는데 여러분 이제 좀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리들이 성립하는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